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제37강 시간으로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확인설명서, 중개하는 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확인설명하고 확인설명서는 다릅니다. 확인설명은 사겠다든가 집을, 그리고 또는 중개를 권리를 취득하겠다는 사람들, 임차하겠다든가 매수하겠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중개대상물에서 물어봤을 때 해주는 게 확인설명이고,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다 끝나고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그때 함께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서류. 자, 이 확인설명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확인설명서 1, 확인설명서 2, 확인설명서 3, 확인설명서 4 이렇게 나뉘어 있죠. 그래서 확인설명서 1은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아파트 매매라든가 주택 매매에 있어서 작성해 주는 서면이 바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는 뭐냐 하면 확인설명서 2는 비주거용 건물입니다. 비주거용 건물. 그러니까 비주거용이니까 상업용 건물을 주로 중개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토지입니다. 토지를 중개했을 때는 확인설명서 3, 그리고 확인설명서 4는 바로 그 외 것들, 임모, 광업재단, 공업재단 이런 거 중개했을 때, 거래계약이 성립이 됐을 때 거래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같이 서면 작성해서 그 중개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 1, 2, 3, 4는 1, 이 아라비아 숫자 3, 4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중개하는 것이 요 확인설명서 1에 해당되는 주거용 건물의 확인설명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주거용 건물의 확인설명서에 해당이 되는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앞 페이지의 맨 위에 뭐가 나오냐면 그 중개업자가 기본적인 확인사항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확인설명 자료입니다. 근거 자료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사항들, 등기사항 증명서라든가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갖고 확인이 되는 사항은 적으면 되고, 그의 도배라든가 벽면이라든가, 물론 중개업자가 직접 가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걸 쓰면 되고, 직접 가지 못했을 때는 그 매도를 의뢰한다든가 또는 그 임대를 의뢰한 의뢰인에게 요구를 합니다. 달라고 자료를. 그래서 그 자료를 받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 앞부분 나오고, 그 중간에 이제 중개업자의 기본적인 확인사항, 다음 페이지에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사항, 그리고 중개수수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명하고 낙인하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두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가 모두 다 똑같은데, 그럼 첫 번째 주거용 건축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아까 설명한 대로 처음에 나오는 것이 확인 설명 자료에 대한 게 나옵니다. 확인 설명 자료. 자, 이 확인 설명 자료. 그래서 확인 설명 근거 자료를 쓰는 건데,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인이 줬다 안 줬다 그런 거 쓰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중개업자의 기본적인 확인사항입니다. 기본적인 확인사항. 자, 기본 확인사항이니까 이건 중개업자가 꼭 반드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이건 공적 장부에 다 나와 있죠.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아니면 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 대장 등본 이런 데 나와 있는 걸 말하고, 자, 두 번째는 중개업자가 세부적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세부. 좀 자세히 봐야 된다는 얘기죠. 세부 확인 사항.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중개 수수료에 대한 겁니다. 중개 수수료. 원 수수료에 대한 거. 중개 수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적었으면 누구의 매도인이 누구인지,
자, 이름 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매수인이 누군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중개업자, 그리고 중개업자만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되는. 또 서명하고 날인하는 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확인 설명 자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수수료, 마지막 서명 및 날인, 이런 구조로 확인 설명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확인 설명 자료를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기본적인 확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개업자의 기본적인 확인 사항에는 한 8가지가 크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상 물건을 표시하는 겁니다. 표시. 자, 물건의 표시, 공시법령에서 잘 배우죠? 소재, 지번, 지목 이런 걸 말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지목이고,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 면적이라든가 건물 번호, 그리고 건물의 면적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본 확인사항 두 번째는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자, 이 권리관계는 소유권인지, 지상권인지, 지역권인지, 또는 그 집 또는 그 중개 대상물에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근저당권이 있나 없나, 그런 걸 전문적으로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또는 공법상 이용 제한, 그리고 거래 규제에 관한 것, 주로 이거는 규제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네 번째는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입지 조건. 자, 입지 조건.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건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 자,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여섯 번째는 비선호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이 있나 없나. 자, 요거 주의하십시오. 1km 이내입니다. 1km 이내. 자, 일곱 번째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예정 금액. 그리고 여덟 번째는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자, 이건 취득 시입니다. 취득. 파는 양도하는 분 입장이 아니라 취득하는 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8가지가 있고, 세부적인 확인 사항에는 실제 권리관계. 자, 실제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이 있냐 없냐. 두 번째는 내외부 상태입니다. 내외부 상태. 건물의 내부 외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 자, 세 번째는 벽면하고 도배 상태입니다. 벽면 그리고 도배 상태.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 조건을 얘기합니다. 환경 조건. 일조량이라든가 그리고 소음 이런 게 있나 없나. 자, 이렇게 됩니다. 세부적인 거. 이제 수수료는 중개 수수료나 실비에 대한 부분을 적으면 되는 것이고, 서명 및 날인은 이러한 내용을 다 기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도인 또는 임대인, 매수인 또는 임차인 서명 이름 쓰고 날인이나 사인을 받고, 그리고 중개업자가 누구인지, 중개업자가 만약에 공동중개를 했다면 매도인 측 중개업자, 매수인 측 중개업자 다 서명 날인 해야 되고, 서명하고 날인하는 겁니다.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 역시 서명하고 날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기본적인 확인사항 첫 번째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대상 물건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대상 물건이 무엇인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시라는 거는 토지 같은 경우는, 자, 이게 토지하고 건축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이원화되어 있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그리고 역시 건축물 관리대장, 지적대장 이렇게 공부도 이원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보면 토지 같은 경우는 소재, 그리고 지목, 그리고 면적 이런 걸 기재를 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소재, 건축연도, 그리고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방향 같은 걸 다 적습니다. 그 밖에 이제 임목재단, 강업재단, 이런 거, 공장재단 같은 경우는 거래할 때 이거 소재지나 종류, 그리고 내용 등을 다 기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권리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적으면 됩니다. 이 표시는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등본이 우선을 하고, 그리고 권리는 권리사항 증명서가 우선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을 이제 반드시 확인하고 적는데, 주로 이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적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를 기준으로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에 갑구를 중심으로 기재를 하면 되고,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은 을구를 기준으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이 규제하고 관련된 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갖고 적으면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구청에서 발급해 주는데, 시군구청에서.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요청을 해도 바로 요즘은 다 발급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입지 조건. 자, 입지 조건은 그 도로와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뭐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뭐 판매 및 의료시설, 뭐 특정 업체를 지칭하면 좀 뭐하지만 뭐 롯데마트나 뭐 홈플러스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판매시설, 대형 판매시설을 말하고, 그리고 그 의료시설은 큰 대형 병원이 어디 있나 그런 걸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에 관한 것은 그 경비실이 있나 없나 그걸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를 조사하는데, 이게 관리 주체는 간단하게 말해서 뭐 위탁관리인지 또는 자체관리인지 그런 걸 적으면 됩니다. 관리 주체. 자, 그리고 비선호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시설을 중개업자가 조사해서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인데, 예정 금액. 자, 거래 예정 금액. 거래 계약서에는 확정된 금액을 쓰죠. 거래 금액을 쓰고, 확인 설명서는 예정 금액을 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가격을 기록하면 되고, 뭐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건물 주택 공시 가격 같은 거는 공시된 뭐 가격 같은 걸 적으면 됩니다. 자, 조세. 조세는 이제 취득 시 부담의 조세이기 때문에 그 매수를 하는 경우에 지방세법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뭘 부담한다? 취득세를 부담하죠.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옛날에 등록세를 냈는데 그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바뀌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율이 취득세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안 냅니다. 따로. 자,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이렇게 세 가지를 적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개업자의 이제 세부적인 확인사항, 세부적인 확인사항은 그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같은 거는 뭐 매도나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 같은 거,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이 있나 없나, 토지에 부착된 뭐 아니면 정원에 있는 민목이라든가 또는 정원수, 조각물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뭐 임대 보증금이라든가 월 차임, 뭐 그런 거, 계약 기간 그런 거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근저당이 설정돼, 특히 요 근저당. 자, 요 근저당 설정됐을 경우에는 뭘 적어준다?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는 을구에 나와 있는 채권 최고액을 적어주면 된다. 근저당권 리스트는 채권의 최고 가장 높은 금액. 자, 이 등기사항 증명서에 다 있습니다. 을구에. 이걸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매 및 공매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그걸 확인해 갖고 기재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 내외부 시설의 상태입니다. 이 내외부 시설의 상태는 그 건물 내부나 외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벽면, 도배, 환경 조건 요 세 가지는 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그 권리 매도라든가 임대하려는 그 의뢰인, 중개 의뢰인에게 요구해서 확인하고 기록하면 되고, 만약에 이러한 사항, 실제 권리나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에 관한 걸 요구했는데, 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맨 앞에 확인 설명 자료에 권리관계를 요구했는데 그런 걸 안 줬다라고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부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일조량이라든가 소음 이런 것들은 중개업자가 이제 자료를 의뢰해 갖고, 이거 역시 자료를 의뢰해서 그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걸 의뢰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는데, 실무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업자가 됐을 때 이런 거 말로 요구 안 합니다. 가서 본인들이 중개 대상을
중개 의뢰를 받으면 가서 한번 보고 체크를 합니다. 다 수첩 같은 데 적고, 그리고 환경 조건 같은 것도 자기 중개사무소가 있는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압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일일이 다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개업자가 확인해서, 그래서 또 세부 확인사항은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겁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이건 공적장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 그리고 이제 중개수수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중개수수료인데, 이 중개수수료는 거래 예정 금액, 자, 거래 예정 금액,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 예정 곱하기 수료 요율 있죠, 요율. 뭐 0.5%, 0.4% 그 조례로 정한 그 요율을 거래 예정 곱하기 요율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산정한 수수료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매매의 경우에,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 플러스 월 차임 곱하기 100 그리고 곱하기 요율 이런 식으로. 자, 이 수수료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그러니까 매매 그리고 임대차. 자,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요율 간단하고, 요거는 아주 간단하고, 임대차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한 대로 보증금이 있을 것이고 플러스 월 차임 있죠, 월 차임에 곱하기 100 요거 가로해 놓은 다음에 곱하기 요율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수료에서 앞부분을 잘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37강 시간이었고, 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 요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설명서는, 확인설명은 그 의뢰인이 왔을 때 뭐 매수 의뢰인이라든가 임차 의뢰인, 권리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와서 물어봤을 때 중개대상물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중개대상물 의뢰가 들어온 게 없다면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근데 들어온 게 있다면 그 자리에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확인설명서, 지금 설명한 이 설명서는 거래가 다 중개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쓰는 날 거래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써서 줍니다.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다 적어 놓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리고 맨 밑에 이 부분, 서명 및 날인 부분만 빼놓습니다. 요거만 마지막 날, 그러니까 거래가 완전히 되면 거래계약서 미리 작성해 놓고, 확인설명서도 수수료까지는 다 작성해 놓고, 서명 및 날인 부분만 비워놨다가 그 보는 앞에서, 왜 매도 의뢰인이나 뭐 매수 의뢰인 이런 사람들의 도장 같은 거 찍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직접 서면을 받든가 서명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개업자 본인이 서명하고 도장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남겨놓고 있다가 거래가 다 완성이 된 날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양측에 나눠주고, 중개업자 역시 함부로 보관해야겠죠. 그래서 함부 보관해서 보관을 하는데, 거래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는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관해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